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마는 고깃집을 하셨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셨고요. 엄마는 처음에 작은 가게로 시작하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정말 잘 됐죠. 결국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까지 하셨어요. 아빠도 퇴근하고 나면 특히 주말에는 꼭 엄마를 도우러 가셨고요. 그래서 저랑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고기는 정말 질리도록 먹으며 자랐답니다. 엄마가 항상 좋은 부위로 구워주셨거든요. 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벌써 결혼도 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죠. 우리는 연애를 4년 동안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명절이면 꼭 선물을 챙겨왔고 부모님 생신도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늘 그런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이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셨죠. 명절 때도 며느리가 고생한다며 용돈을 따로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아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다느니 시집살이 편한 줄 알라느니 하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남편이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며느리가 남편 관리를 못한다고 하셨고 남편이 감기라도 걸리면 집에서 제대로 챙겨주질 않나 보다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말리긴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님은 목소리도 크고 절대 지지 않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조용히 있자 내 말이 틀렸냐며 대꾸를 해야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더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다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친구분과 엄마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분과 둘이 와서 한우를 5인분이나 드셨대요. 고급 부위로 주문하셔서 한 끼에 20만 원 정도 나왔을 텐데 자연스럽게 인사만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요. 엄마는 그럴 수도 있다며 사돈이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냥 먹고 가신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종종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분과 오셔서 그것도 항상 꼭 한우를 시켜서는 실컷 드시고 계산도 안 하고 가시는 거죠. 한 번은 친구분 3명과 오셔서 7인분을 드시고 가셨대요.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서너 번쯤 생기자 엄마도 좀 당황하셨나 봐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시어머니가 또 오셨는데 이번엔 30만 원 정도 나왔다면서 그냥 가셨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죠. 남편이 듣고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자기가 몰랐다며 우리 엄마가 그랬냐고 당황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이미 날카로웠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님이 물으셨어요. 너희 엄마는 그런 걸 다 너한테 얘기했냐면서 사돈댁끼리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고자질하고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자질이라니요? 엄마 식당에서 돈도 안 내고 먹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시면 저희 엄마도 난처하시다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어요. 가족끼리 그럼 돈 받으려고 하냐면서 치사하다고 하셨죠. 니네 엄마가 장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냐며? 사돈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장사 잘 되기는 글렀다고 하셨어요. 몇만 원도 아니고 한 번에 2, 30만 원씩, 많을 때는 그 이상을 먹고 매번 그냥 가시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죠. 시아버님은 나중에 따로 전화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했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동안 밥값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절했어요. 아버님은 잘못하신 것도 없으시고 그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며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뜸하더라고요. 시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편했고 남편도 그게 나은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시댁도 친정도 모두 엄청 기뻐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벌써부터 아들 타령을 하셨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돌이라면서 당연히 아들 낳아야 한다고 하셨죠. 산부인과에서 아직 성별을 알 수도 없는 시기였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찾아온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배를 쓰다듬으며 아기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8주 만에 유산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한참을 병원에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멍하니 지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걸 알고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애미가 자기 새끼 하나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저도 지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는 전화를 빼앗더니 시어머님한테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였다면서 우리 착한 아들 다 망쳐놨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했죠.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 품에 안겨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엄마 식당에 종종 가셔서 한우를 거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서 또 한바탕 했대요. 장모님 식당에서 왜 자꾸 그러냐면서 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갈 거면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정상이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사돈댁 식당인데 뭐 어떠냐면서 가족인데 유난 떤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곤 제가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이르고 그러냐고 하셨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유산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동시에 너무 무서웠죠. 또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저희는 원래 맞벌이였는데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라고 해서 결국 저는 퇴사까지 했어요. 아기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님은 또 전화하셨어요. 일을 왜 그만두냐면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다고 하셨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다면서 임신했다고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하셨죠. 자기가 임신했을 때는 출산 직전까지 집안일 다 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당분간 시어머님이랑 만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진작에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했대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아기 잃을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아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가 폭탄처럼 왔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냐는 둥,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는 둥, 우리 아들 불쌍하다는 둥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래 하시기도 했죠.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2년 전쯤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오래 서 있는 일이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도 손님들이 있으니까 참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힘드시다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가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워낙 자리가 잘 잡혀 있고 매출도 안정적이라 금방 매각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음식 맛도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시원섭섭하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섭섭함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정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 식당 인수인계가 모두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가 둘이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다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이랑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고 태동도 느껴지는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동안 조용했는데 오랜만에 오는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 시간에 전화하신 게 뭔가 의아해서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끄럽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는데 술을 좀 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크고 들뜬 목소리였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밥값이 100만 원 좀 넘게 나왔네. 나는 사돈이니까 공짜 맞지?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오늘 처음으로 며느리 덕 좀 보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100만 원이요? 공짜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시어머님은 니네 엄마 고깃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임했다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너희 친정 덕도 본다면서 아무튼 오늘 잘 먹었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어머님께 차분하게 카운터에서 물어보세요 하고 끊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드라마를 계속 봤죠.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사장이 바뀌었다고 했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엄마 이제 식당 안 하세요. 가게 정리하신 지 한 달 넘었어요. 시어머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자기 밥값은 어떡하냐고. 너희 엄마 식당이니까 내가 여기서 모임한 건데 이거 누가 내라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식당 아니니까 어머님이 내셔야죠. 시어머님이 니네 엄마 식당인 줄 알고 온 건데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하셨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갑자기 가셔서 저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이 자기 돈 물어내라면서 더 크게 소리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님한테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게 왜 공짜로 먹으려고 하시냐고, 모임이면 작정하고 가신 거 아니냐면서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아주었죠. 뱃속에 아기도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20명 정도 되는 모임을 가졌는데 본인이 쏜다고 큰 소리 치셨던 거예요. 친정엄마 식당이니까 당연히 공짜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하게 시키셨던 거죠. 고기에 술까지 시키셔서 187만 원이나 나온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와도 피했죠. 사실 남편이 제일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면서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실망했다고 했죠. 특히 제가 유산했을 때 했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봐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시어머님 만날 생각 없다고요. 그동안 시어머님한테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죠. 그냥 당신이 아기 데리고 시댁 가서 보여주고 오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억지로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 후로도 저는 시어머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생각도 없어요. 시어머님이 했던 그 막말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실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님과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기 얼굴 보여드리러 갈 뿐이에요.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님이 시아버님한테 계속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신대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냐고 하신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인과응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고 친정엄마 식당에서 공짜로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유산한 며느리한테 막말하신 대가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